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미국 대학의 등록금이 상당히 비싸죠. 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학부모들의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그런데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을 쓴 사례가 적발이 됐는데 상당히 황당한 소식입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 등록금을 덜 내려고 다름 아닌 자녀의 후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대입을 앞둔 자녀의 가디언십, 이 후견권을 아하. 제3자에게 넘긴 수법입니다. 제3자는 빈곤 가정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빈곤 가정 학생을 위한 장학금 그리고 재정 보조금을 가로챈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컬리지 스캔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올 초 초대형 입시 비리 사건이 있었죠. 네. 그 후 이것이 두 번째 이 컬리지 스캔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빈곤 가정에 이제 그 가디언십을 넘겼다는 거는 원래 그 학생이 나고 자란 가정은 빈곤층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빈곤층이라면 원래 장학금 또는 재정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요. 네. 근데 부유한 이들은 이걸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가 제3의 빈곤 가정에 속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이 사건은 다름 아닌 부자들이 후견제를 악용한 것이어서 더더욱 논란은 커지고 있는데요.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있는 사람이 더하네요. 너무해요, 이거. 참 예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시카고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은 몇 년 전에 당시 17살이었던 딸의 후견권을 동업자에게 이전시켰습니다. 후견권 이전은 동업자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처리됐고요. 이 어머니와 딸은 얼굴을 비출 필요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부모에게서 독립된 딸은 이제 장학금 신청서에 소득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아하. 자신이 여름철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4,2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중상류층 이상의 가정이라면서요? 네네, 이들 가족의 실제 소득은 연간 25만 달러가 넘고요. 못됐다. 그리고 아, 이들이 소유한 주택도 보니까 120만 달러에 달하더라고요. 근데 4,200달러만 벌었다 이렇게 소득을 적어낸 겁니다. 그런 가정의 이 딸 서부 해안 지역의 사립대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네. 한 해 대학 등록금이 원래는 6만 5천 달러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디언십을 이전함으로써 매년 4만 7천 달러 상당의 장학금, 재정 보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만 5천 달러 냈어야 하는데 1만 8천 달러 정도만 낸 겁니다. 저는 막 학교 유추해 봤다니까요. 6만 5천 달러 대학 등록금이라 그래서 도대체 어떤 학교지? 서부 해안에 있는 학교로 싹 한번 훑어봤어요. 네. 네. USC가 이 정도 될걸요? 아, 산타바바라요? 네. 아니, 저기? 저 USC. USC. 네, 근데 UC는 이렇게까지 비싸지 예, UC는 않고. 뭐 2, 3만 달러, 음. 한 4만 달러 많으면 예. 이렇게 편법을 쓴 상당수 학생들이 또 적발이 됐다니까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네. 작년에 시카고 외곽에 사는 또 다른 10대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리노이대에 제출한 입학 신청서와 재정 보조 신청서에 정반대되는 내용 두 가지를 다 적어버린 겁니다. 하나는 부유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 독립해서 혼자 생활 중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실수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적어버렸는데 이걸 수상하게 여긴 대학이 조사하다가 역시 가디언십 이전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해서 일리노이대는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후견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입학한 학생 무려 15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일리노이주 대학 상당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심되는 게 뭐냐면 뭐 한두 가정만 그랬다 그러면 뭐 우연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 학부모들이 지금 다 적발이 된 거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그 입시 스캔들처럼 이것도 무슨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꾸민 일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 개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을 어떻게 후견제를 악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바로 대입 상담 업체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네. 상당수 대입 상담 업체들이 일리노이주 일대에서 연간
최대 4만 달러까지 절약해 주겠다라고 홍보하면서 영업했는데요. 업체 측과 고객들은 어떤 방식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얘기로는 이들이 이렇게 후견제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후견권을 제3자에게 넘겨서 저소득층 자녀인 양 위장하는 수법을 개발했고요. 그 후에 이게 점점 퍼져 나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좀 한 분이 학비를 줄이려고 가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라고 그래요? 지금 이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오. 제가 말입니다. 몇 주 전에 네. 은퇴하신 산부인과 닥터를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아이들 중에 한국 아이들이 한 뭐 반 정도는 한국 아이들을 받았는데 네. 한국 아이들 중에 거의 3분의 1은 잘 살면서도 네. 뭐 이 돈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공짜로 애를 낳는 그러한 정부 혜택을 받는군요. 그런 거를 또 받아서 와가지고 자기가 좀 어떨 때는 좀 상당히 좀 창피할 때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좀 돈이 없다 그러면은 애를 낳고 그러는 것도 프리로 되는 모양이죠. 그렇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후견권을 제3자에게 넘겨서 장학금이나 재정 보조를 받는 게 이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불법입니까? 이게 의도를 보지 않는다면 사실 진짜 후견권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하지만 스캠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어찌됐건 이번 의도는 등록금을 덜 내기 위함이었으니까요. 비판의 어허.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전미 학비 보조 관리자 협회의 저스틴 드래거 최고 경영자 겸 회장은 이들이 시스템을 갖고 놀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합법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앤드루 보르스트 일리노이대 학부 입학 담당 국장은 이런 형태가 법적으로는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용된다. 네, 아하. 이른바 opportunity hoarding 이렇게 해서 기회 독식으로 불리는 형태로 법적 허용이 되는데요. 당연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지적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뭐 가는 사람들은 간다고 치지만 중간 소득 그리고 정말 그 보조를 받아야 되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제 주변에 그 지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은 편법을 이용해서 아이들 장학금을 막 정말 수도 없이 받는데 본인은 너무 꼬박꼬박 세금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어서 정말 죽겠다고 애들 셋을 대학을 보내려니까 네. 허리가 휜다 이런 말씀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음.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이 가로챈 돈은 결국은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할 부분이고요. 고스란히 이들이 피해를 다 입게 되는데요. 이 보르스트 국장은 재정 보조 요건을 갖추려고 이제 부유한 부모가 자녀의 후견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건 중간 그리고 저소득 학생이 받을 지원을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후견권이 이전된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당분간 중단될 수 있다고 하고요. 연방교육부도 이 제보를 받아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조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네. 좋겠네요. 네. 저번에는 기부금을 내고 이제 학교 들어가고 이번에는 등록금을 안 내려고 하고 참 미국 대학에서는 이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 이것 때문에 좀 이 자식들한테 좀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가디언십 이전에 적발된 학생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기부금 내고 대학 입학에 힘쓴 부모 자녀들은 부모를 끝없이 원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부모가 나서서 괜히 내 인생을 망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3자의 후견권을 넘겨 재정 보조를 받아서 좀 싸게 대학을 다녔을 수 있을진 몰라도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도 사실 뭐 학자금 대출 받거나 아니면 공부하면서 파타임으로 일하거나 해서 내 힘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박형현 기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네. 나오셨잖아요. 네. 혹시 그때 학교 다닐 당시에도 이런 입시 스캔들 비리가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은 없었고요. 네. 네. 그런 뉴스조차 그때 당시에는 본 게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점점 이 범행 수법이 지능적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갈수록.
아니면 그동안도 암암리에 이렇게 막 진행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는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 이게 밖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네. 씁쓸하네요. 네. 아이고 참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참 많이들 좀 이상하게 자꾸 변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